생산과 저장과 변환, 수소가 왜 위험하지 않은지. 수소 폭탄이다라는 오해가 수소 자동차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수소가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왜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잘 밸런스 있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또 만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박철환입니다. 요즘 친환경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들 들어보시죠. 오늘은 2차 전지와 수소라는 두 축을 이용을 해서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의 구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윤성훈 교수입니다. 오늘도 OX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는 질문입니다. 하나, 둘, 셋! 고 박사님께서 먼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건 맞는데, 이 전기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O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전기차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용까지 전부 다 온실가스 배출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전기차를 우리가 충전시키고 방전시키고 타고 다니는 데서는 그 온실가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걸 줄여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수소는 위험하다. 하나, 둘, 셋! 수소가 왜 위험하지 않은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에 수소 연료전지차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은 수소 폭탄이다라는 오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소 폭탄의 수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핵융합 반응인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높게는 1억 도 가까이 높은 초고온과 초고압 조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들은 이유는 수소 자체는 잠재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수소 자동차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수소를 이용하면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저희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 중에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 수소를 써서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는 같은 목적을 가진 기술이다. 하나, 둘, 셋!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수소는 기본적으로 보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너지 효율적 사용, 그 중요한 건 이제 화석 연료를 적게 써야 된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배터리나 수소 모두 에너지를 저장하는 측면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라 생각한다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기 에너지 저장이 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경 박사님께서 한번 그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깨끗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전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재생전기는 간헐성, 변동성과 같이 우리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쓰기가 어렵고 남는 전기는 불가피하게 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잉여의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저장해뒀다가 언제든지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수소가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발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대형화된 전지, ESS 전지라든지 다른 형태의 그런 전지들이 가교를 하되 효율화시키면서 가면서 기술 개발이 돼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2차 전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봐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재활용 시장 그리고 기술이 급격히 발전도 하고 있고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2차 전지 재활용은 사용 후 전지에 재사용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다시 캐는 기술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게 리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환경 파괴라든지 오염을 적게 하면서 도시 내에서 도시 황산처럼 만들어서 리사이클하는 것까지 재활용하는 것까지 갈 수 있겠죠. 2차 전지가 생산이 되고 폐기가 될 때까지 거의 생애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클로스 루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그걸 체결시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수소도 이쪽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할 때 다시 전기를 만들어 쓴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순환 구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칠레나 호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너무 풍부해서 보다 값싸게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에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연료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의 순환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린 수소가 갖고 있는 이점이나 장점이 상당한데 왜 이렇게 상용화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기의 가격도 좀 높고 물을 분해하는 수전의 시스템의 효율도 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필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으로 이러한 그린 수소를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기술의 발전이 2차 전지 산업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 자체가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해야 되고 동시에 전기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또는 ESS 시장을 수소차라든지 수소전기차라든지 잘 밸런스 있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말 탄소 중립, 그 만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 친환경 기술의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키워드를 하나 얘기해 주시고 해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에너지 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에너지 저장을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변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킬 것이냐,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직접 그리드에다 집어넣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만들지는 컨버전 변환이거든요. 그 변환이 제대로 받쳐주면 탄소중립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든 수소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전기화 시대에 있어서 전기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일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과 변환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희 모두 여기에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